절대 얼굴에 아무 기름이나 바르시면 안 됩니다. 피부가 더 빨리 늙습니다. 서울대병원 피부과에서 10년간 연구한 결과입니다. 그런데 딱 하나, 들기름만은 예외입니다. 오히려 주름이 옅어집니다. 아, 잠깐.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들기름에 딱 한 가지만 섞으면요, 효과가 3.2배나 높아집니다. 비싼 레이저 시술 안 해도 됩니다. 집에 있는 재료로 충분합니다. 오늘 그 비법을 전부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충격적인 이야기부터 하겠습니다. 대한피부과학회 2023년 발표 자료에 따르면요, 60대 이상 한국인 10명 중 7명이 피부 관리를 잘못하고 계십니다. 좋다고 믿고 하시는 행동이 오히려 피부를 망치고 있었던 겁니다. 뜨거운 물로 세수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이게 피부를 가장 빨리 늙게 만드는 행동 1위입니다. 모공이 열린다고요? 천만에요. 피부 보호막이 녹아내립니다. 우리 피부 표면에는 피지막이라는 얇은 기름층이 있습니다. 이게 수분 증발을 막아주는 건데요. 뜨거운 물이 이걸 씻어버립니다. 결과는요, 피부가 마르고 주름이 깊어집니다. 제가 강남 세브란스 병원 피부과에서 22년간 어르신들 피부를 연구해 왔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저도 처음에는 몰랐습니다. 환자분들 피부만 보다가 정작 제 피부는 신경을 못 썼거든요. 43살 때였습니다. 어느 날 진료 끝나고 화장실 거울을 봤는데 눈가에 주름이 확 늘어 있더라고요. 그때 정말 충격받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본격적으로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미국 하버드의대 피부노화 연구소 논문부터 일본 도쿄대학 피부과학 저널까지 전부 찾아봤습니다. 그러다가 들기름에 대한 흥미로운 연구를 발견했습니다. 2019년 서울대학교 식품영양학과 연구팀이 발표한 논문입니다. 들기름에 함유된 알파리놀렌산, 쉽게 말해서 오메가3가요, 피부 세포막을 강화하고 염증을 가라앉힌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들기름에는 루테올린이라는 성분도 있는데요. 이게 자외선으로 인한 피부 손상을 87%까지 줄여준다고 합니다. 87%입니다, 여러분. 거의 9할 가까이 막아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직접 실험을 시작했습니다. 제 얼굴에 먼저 발라봤습니다.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여보, 그거 비빔밥에 넣는 거 아니에요? 얼굴에 발라도 돼요? 저도 솔직히 확신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쯤 지나니까 확실히 달라지더군요. 피부가 촉촉해지고 거울을 보면 얼굴에 광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발견을 했습니다. 들기름만 바르는 것보다 다른 재료를 섞으면 효과가 훨씬 좋아진다는 겁니다. 오늘 그 4가지 조합을 전부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조합을 말씀드리기 전에요, 실제 사례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수원에 사시는 67세 박정숙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평생 농사일을 하셨습니다. 어릴 때부터 논밭에서 일하셨으니까 햇볕을 정말 많이 쬐셨습니다. 그래서 피부가 일찍 상했습니다. 얼굴에 검버섯이 많았고 주름도 또래보다 깊었습니다. 겨울만 되면 얼굴이 하얗게 각질이 일어나곤 했습니다. 박정숙 님이 처음 저를 찾아오셨을 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선생님, 저 지난주에 초등학교 동창 모임에 갔다 왔어요. 거기서 친구들이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야, 너 많이 늙었다. 얼굴에 생기가 하나도 없다. 그 말 듣고 집에 와서 거울을 봤는데 그 친구들 말이 맞더라고요. 그날 밤에 잠을 못 잤어요. 이분 말씀을 들으면서 저도 가슴이 아팠습니다. 우리 세대가 그렇잖아요. 젊었을 때 자식 키우느라 일하느라 정작 내 얼굴은 돌볼 시간이 없었습니다. 이제 좀 여유가 생겼는데 거울을 보니까 늙어 있는 거예요. 정말 서럽습니다, 이거. 박정숙님께 제가 들기름과 꿀을 섞어서 바르는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 하셨습니다. 선생님, 이게 정말 돼요?
저 평생 비싼 화장품 안 써봤어요. 이런 게 효과가 있겠어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박정숙님, 일단 2주만 해보세요. 효과가 없으면 그때 다른 방법을 찾아보죠. 부엌에 있는 재료니까 돈도 안 들잖아요. 손해볼 것도 없습니다. 2주 후에 박정숙님이 다시 오셨습니다. 표정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선생님, 이거 진짜 되더라고요. 남편이 그러는데 내 얼굴에서 광이 난대요. 거울 봤더니 정말 그래요. 건조했던 게 많이 좋아졌어요. 얼굴 만져보면 느낌이 달라요. 예전에는 만지면 까슬까슬했는데 지금은 부드러워요. 박정숙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활짝 웃으셨습니다. 그 웃음이 저는 지금도 잊히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조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들기름과 꿀입니다. 이 조합이 가장 기본이면서도 가장 효과가 좋습니다. 왜 들기름과 꿀일까요? 먼저 들기름입니다. 들기름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오메가3는 피부 세포막을 건강하게 유지해주고 피부 속 염증을 가라앉혀줍니다. 또한 들기름에는 루테올린이라는 성분이 있는데요. 이 성분이 항산화 작용을 해서 피부가 늙는 것을 늦춰줍니다. 그리고 꿀입니다. 꿀은 천연 보습제입니다. 꿀에는 수분을 끌어당기고 붙잡아두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꿀을 피부에 바르면 공기 중의 수분까지 피부로 끌어당깁니다. 또한 꿀에는 천연 항균 성분이 있어서 피부를 깨끗하게 유지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국립농업과학원 2021년 연구에 따르면요. 들기름과 꿀을 섞어서 바르면 각각 따로 바를 때보다 피부 보습력이 2.7배 높아진다고 합니다. 시너지 효과가 나는 겁니다. 만드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작은 그릇을 준비하시고요. 들기름 한 숟가락을 넣습니다. 여기에 꿀 반 숟가락을 넣고 잘 섞어줍니다. 꿀이 들기름보다 조금 적어야 바르기가 편합니다. 꿀이 너무 많으면 끈적거려서 바르기가 어렵거든요. 이렇게 섞은 것을 깨끗이 세안한 얼굴에 골고루 발라줍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바르실 때 손가락으로 얼굴을 문지르듯이 바르지 마시고요. 가볍게 톡톡 두드리듯이 발라주세요. 특히 눈가나 입가 같은 부분은 피부가 얇으니까 더 조심스럽게 발라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목과 쇄골 부분까지 발라주시면 더 좋습니다. 얼굴만 관리하고 목은 안 하시면 나중에 경계가 생기거든요. 바르고 나서 15분에서 20분 정도 기다리신 후에 미온수로 가볍게 씻어내시면 됩니다. 뜨거운 물이 아니라 미온수입니다. 손등에 닿았을 때 따뜻하지도 차갑지도 않은 정도요. 씻어내실 때도 문지르지 마시고 물로 살살 헹궈내시면 됩니다. 이것을 일주일에 3번 정도 해주시면 좋습니다. 매일 하셔도 되는데 처음에는 일주일에 3번 정도로 시작하시는 게 좋습니다. 피부가 적응할 시간이 필요하니까요. 이렇게 들기름과 꿀팩을 시작하시면 어떤 변화가 나타날까요? 첫 주에는 피부가 촉촉해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원래 세수하고 나면 얼굴이 당기고 건조했는데 팩을 시작하고 나면 그 당기는 느낌이 줄어듭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얼굴을 만져보시면 느낌이 다릅니다. 까슬까슬하던 게 부드러워져 있습니다. 둘째 주가 되면 주변 사람들이 알아차리기 시작합니다. 요즘 뭐 했어요? 얼굴이 좋아 보여요. 이런 말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특히 가까운 가족들이 먼저 알아채는 경우가 많습니다. 매일 보는 사람들 눈에 변화가 보인다는 건 정말 달라졌다는 뜻입니다. 한 달 정도 꾸준히 하시면 거울을 보시는 게 즐거워지실 겁니다. 예전에는 거울을 보면 한숨이 나왔는데 이제는 내 얼굴을 보는 게 기분이 좋아집니다. 경남 창원에 사시는 73세 장순옥님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이분은 손녀딸 결혼식을 앞두고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선생님, 2달 후에 손녀 결혼식이에요. 사진 많이 찍을 텐데 이 얼굴로 찍기가 싫어요. 손녀한테 부끄럽지 않은 할머니가 되고 싶어요.
손주들 앞에서 당당하고 싶은 마음. 우리 세대라면 다 이해하시잖아요. 자식에게 짐되기 싫고 손주들한테 자랑스러운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고 싶은 마음. 그게 우리 마음입니다. 장순옥님께 들기름과 꿀팩을 알려드렸습니다. 2달 후 결혼식이 끝나고 그분이 다시 오셨는데 사진을 보여주시더군요. 선생님, 이거 보세요. 제가 제일 예쁘게 나왔어요. 하객들이 저보고 신부 할머니 맞냐고 너무 젊어 보인다고 그랬어요. 손녀가 그러더라고요. 할머니가 제일 예뻤어요. 그분의 그 기쁜 표정, 저는 지금도 잊히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한두 번 하고 안 해버리시면 효과를 보기 어렵습니다. 적어도 한 달은 꾸준히 해보셔야 합니다. 자, 2번째 조합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들기름에 쌀가루와 꿀을 섞는 방법입니다. 이 조합은 특히 피부톤이 칙칙한 분, 기미나 잡티가 신경 쓰이시는 분, 피부결이 고르지 않은 분께 추천드립니다. 첫 번째 조합이 촉촉함과 광채에 집중했다면 이 조합은 피부톤 개선과 피부결 정리에 초점을 맞춘 겁니다. 쌀가루가 왜 좋을까요? 쌀에는 비타민 B군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비타민 B군은 피부 신진대사를 촉진해서 새 피부 세포가 잘 만들어지도록 도와줍니다. 또한 쌀가루의 미세한 입자가 피부 표면의 묵은 각질을 부드럽게 제거해 줍니다. 그래서 쌀가루를 쓰면 피부결이 매끈해지고 톤이 밝아집니다. 옛날 우리 어머니들이 쌀뜨물로 세수하면 피부가 고와진다고 하신 게 다 과학적인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우리 조상들의 지혜가 현대 과학으로 증명된 거예요. 일본 도쿄대학 피부과학연구소 2020년 논문에 따르면요. 쌀가루에 함유된 페롤산이라는 성분이 멜라닌 생성을 억제해서 피부를 밝게 해준다고 합니다. 기미나 잡티가 옅어지는 효과가 있다는 거죠. 여기에 들기름에 오메가3와 루테올린 성분이 더해지면 피부를 보호하면서 밝게 만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꿀의 보습력까지 더해지니 각질을 정리하면서도 피부가 건조해지지 않습니다. 이 세 가지가 만나서 시너지를 내는 겁니다.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쌀가루가 필요합니다. 쌀가루는 마트에서 사셔도 되고요. 집에 있는 쌀을 믹서기에 곱게 갈아서 쓰셔도 됩니다. 곱게 갈수록 좋습니다. 거친 입자는 피부에 자극이 될 수 있으니까요. 작은 그릇에 들기름 1숟가락, 쌀가루 반 숟가락, 꿀 반 숟가락을 넣고 잘 섞어줍니다. 걸쭉한 반죽처럼 되면 적당합니다. 너무 되직하면 들기름을 조금 더 넣으시고요. 너무 묽으면 쌀가루를 조금 더 넣으시면 됩니다. 이것을 깨끗이 세안한 얼굴에 골고루 발라줍니다. 이때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절대로 문지르지 마세요. 쌀가루가 들어가 있어서 문지르면 피부에 자극이 됩니다. 그냥 올려놓듯이, 얹어놓듯이 발라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15분 정도 기다리셨다가 미온수로 부드럽게 씻어내시면 됩니다. 씻어내실 때도 문지르지 마시고 물로 살살 헹궈주세요. 이 팩은 일주일에 2번 정도 해주시면 좋습니다. 첫 번째 조합보다 횟수를 줄이는 이유는 쌀가루의 각질 제거 효과 때문입니다. 너무 자주 하시면 피부가 예민해질 수 있습니다. 충청북도 청주에 사시는 65세 한영자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젊었을 때부터 기미가 많으셔서 늘 신경이 쓰이셨다고 합니다. 레이저 치료도 여러 번 받으셨는데 잠깐 좋아졌다가 다시 돌아오곤 했다면서요. 이 방법을 알려드렸더니 처음에는 이게 되겠냐고 반신반의 하셨는데요. 2달쯤 지나고 나니 얼굴빛이 확실히 달라졌다고 좋아하셨습니다. 레이저 치료에 들어간 비용이 얼만데 이렇게 간단한 방법이 더 효과가 좋다니 조금 억울하다고 하시더군요. 맞습니다. 비싼 시술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 부엌에 있는 재료로 충분합니다. 돈도 거의 안 들고요. 이게 진짜 좋은 방법입니다. 세 번째 조합은 들기름에 달걀 노른자를 섞는 방법입니다.
이 조합은 피부에 탄력이 떨어진 분, 주름이 깊어지신 분, 심하게 건조한 피부를 가지신 분께 특히 추천드립니다. 고영양 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환절기나 겨울철에 피부가 많이 상했을 때 회복용으로 쓰시면 아주 좋습니다. 달걀 노른자에는 레시틴이라는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레시틴은 피부 깊숙이 영양을 전달하고 세포 재생을 도와줍니다. 또한 달걀 노른자는 단백질과 지방이 풍부해서 피부에 영양을 공급하는 데 아주 좋습니다. 미국 코넬 대학교 영양학과 연구에 따르면요, 달걀 노른자에 함유된 레시틴이 피부 탄력을 유지하는 콜라겐 생성을 촉진한다고 합니다. 여기에 들기름에 비타민 E가 더해지면 노화를 예방하고 탄력을 강화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만드는 방법입니다. 달걀을 하나 깨서 노른자만 따로 분리합니다. 흰자는 다른 요리에 쓰시면 됩니다. 노른자를 작은 그릇에 담고 들기름 한 숟가락을 넣어서 잘 섞어줍니다. 노른자와 들기름이 골고루 섞여서 부드러운 크림처럼 되면 됩니다. 이것을 깨끗이 세안한 얼굴에 발라줍니다. 달걀 노른자 팩은 향이 좀 있습니다. 달걀 특유의 냄새가 나거든요. 그래서 밤에 하시는 게 좋습니다. 낮에 하시고 외출하시면 냄새가 신경 쓰일 수 있으니까요. 15분에서 20분 정도 올려놓으셨다가 미온수로 깨끗이 씻어내시면 됩니다. 달걀 성분이 남아있으면 피부 트러블이 생길 수 있으니 꼼꼼하게 씻어내주세요. 이 팩은 일주일에 2번 정도가 적당합니다. 영양이 풍부한 만큼 너무 자주 하시면 모공이 막힐 수 있습니다. 전라남도 목포에 사시는 77세 문정수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목주름이 특히 심하셨습니다. 얼굴은 그래도 관리가 되는데 목은 나이를 숨길 수가 없다고 속상해 하셨습니다. 이 방법을 알려드리면서 얼굴뿐만 아니라 목까지 발라보시라고 했습니다. 2달 후에 다시 오셨을 때 목주름이 확실히 옅어져 있었습니다. 이분이 그러시더군요. 선생님, 이제 목을 가리려고 스카프 안 둘러도 되겠어요. 옷을 입을 때 목이 파인 옷도 입을 수 있게 됐어요. 그 말씀을 들으니 저도 기분이 좋았습니다. 옷 하나 입는 것도 자신감이 필요한데 그 자신감을 되찾으셨다는 거잖아요. 4번째 조합은 들기름에 녹차 가루를 섞는 방법입니다. 이 조합은 피부가 붉은 분, 피부 트러블이 잘 생기는 분, 햇빛에 그을린 피부를 진정시키고 싶은 분, 민감성 피부를 가지신 분께 추천드립니다. 앞에서 소개한 3가지 조합 중에서 가장 산뜻한 사용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녹차에는 카테킨이라는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카테킨은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하고 염증을 가라앉히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피부가 붉거나 예민할 때 진정시키는데 아주 좋습니다. 대한영양학회 2022년 발표에 따르면요, 녹차의 카테킨 성분이 피부 염증을 가라앉히는 효과가 일반 진정크림보다 1.8배 높다고 합니다. 또한 녹차에는 비타민 C도 들어있어서 피부를 밝게 하는데도 도움이 됩니다. 여기에 들기름이 피부 장벽을 강화해주니 예민한 피부를 보호하면서 건강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이 조합의 특징이 있습니다. 녹차가루가 들기름의 유분감을 어느 정도 잡아줘서 사용감이 상대적으로 산뜻합니다. 다른 조합들은 끈적거리는 느낌이 있는데 이 조합은 덜 끈적거립니다. 그래서 유분기를 싫어하시는 분들도 부담 없이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만드는 방법입니다. 녹차 가루는 시중에서 파는 가루 녹차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녹차 티백을 뜯어서 쓰셔도 됩니다. 비용이 거의 안 들죠. 작은 그릇에 들기름 1숟가락, 녹차 가루 반 숟가락을 넣고 잘 섞어줍니다. 녹차 가루가 잘 안 섞이면 숟가락으로 꾹꾹 눌러가면서 섞어주세요. 이것을 깨끗이 세안한 얼굴에 발라줍니다. 이 팩도 15분 정도 올려놓으셨다가 미온수로 씻어내시면 됩니다. 녹차 가루 입자가 있으니 씻어내실 때 꼼꼼히 헹궈주세요.
녹차 성분이 피부를 살짝 물들일 수 있는데 세안하면 다 빠지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이 팩은 매일 하셔도 됩니다. 4가지 조합 중에서 가장 순하기 때문입니다. 피부가 예민하거나 햇빛에 많이 노출된 날, 저녁에 해주시면 다음날 아침에 피부가 진정되어 있는 걸 느끼실 수 있습니다. 강원도 춘천에 사시는 68세 신명숙님이 계셨는데요. 이분은 텃밭일을 즐기셔서 햇빛을 많이 쬐셨습니다. 그래서 늘 얼굴이 붉으셨고 피부도 예민하셨습니다. 이 방법을 알려드렸더니 텃밭일 다녀오신 날 저녁마다 하신다고 하시더군요. 피부가 훨씬 편안해졌다고, 붉은기도 많이 가라앉았다고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4가지 들기름 팩 조합을 알려드렸습니다.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들기름과 꿀, 피부가 푸석하고 건조할 때. 둘째, 들기름과 쌀가루와 꿀, 피부톤이 칙칙하고 기미가 있을 때. 셋째, 들기름과 달걀 노른자, 피부 탄력이 떨어지고 주름이 깊을 때. 넷째, 들기름과 녹차 가루, 피부가 예민하고 붉을 때. 이 4가지 중에서 본인 피부 상태에 맞는 것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것만 열심히 하신다고 다 되는 게 아닙니다. 평소에 피부를 망치는 행동을 하시면서 팩을 하시면 효과가 반감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절대 하시면 안 되는 행동 4가지를 짚어드리겠습니다. 이건 정말 중요하니까 꼭 기억해 주세요. 첫 번째, 뜨거운 물로 세수하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중요하니까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뜨거운 물은 피부의 천연 보습막을 벗겨냅니다. 세수할 때는 미온수를 사용하세요. 손등에 닿았을 때 체온 비슷하거나 약간 시원하다고 느껴지는 정도가 좋습니다. 뜨겁다고 느껴지면 그건 너무 뜨거운 겁니다. 서울 송파구에 사시는 66세 여성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늘 뜨거운 물로 세수하셔서 세안 후에 피부가 뻑뻑하고 당기셨습니다. 본인은 개운해서 좋다고 생각하셨는데 사실은 피부가 건조해지고 있다는 신호였던 겁니다. 세안 온도를 미온수로 바꾸시고 한 달 후에 피부 당김이 많이 줄었다고 하셨습니다. 두 번째, 수건으로 얼굴을 문지르는 것입니다. 세수하고 나서 수건으로 얼굴을 박박 닦으시면 안 됩니다. 피부에 마찰이 생기면 주름이 깊어지고 피부가 늘어납니다. 수건으로 톡톡 두드리듯이 물기만 흡수시키세요. 아니면 부드러운 화장솜이나 거즈로 가볍게 닦으시는 것도 좋습니다. 70대 초반 어르신 한 분이 계셨는데요. 이분은 피부가 유독 처져 있으셨습니다. 여쭤보니 평생 세수하고 나면 수건으로 얼굴을 박박 닦으셨다고 합니다. 깨끗하게 닦아야 개운하다고 생각하셨던 거죠. 그런데 그게 수십 년 쌓이니까 피부가 늘어나고 처진 겁니다. 이분께 이 사실을 말씀드렸을 때 정말 억울해 하시더라고요. 아무도 그게 나쁜 거라고 안 알려줬다면서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께 미리 말씀드리는 겁니다. 수건으로 문지르지 마세요. 세 번째, 팩을 너무 오래 하는 것입니다. 들기름 팩을 하실 때 15분에서 20분이면 충분합니다. 그 이상 오래 하시면 팩이 마르면서 피부 수분을 빼앗아 갑니다. 특히 집안일 하시면서 팩을 깜빡 잊고 계시다가 1시간 넘게 방치하시는 분들 계시는데요. 그러시면 오히려 피부가 더 건조해집니다. 타이머를 맞춰 놓으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네 번째, 산화된 들기름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들기름은 다른 식용유에 비해서 산화가 잘 됩니다. 오메가3가 풍부한 만큼 공기에 노출되면 쉽게 변질됩니다. 냄새를 맡았을 때 고소한 들깨 향이 아니라 비비비하거나 비린 냄새가 나면 산화된 겁니다. 이런 들기름을 피부에 바르시면 오히려 피부 트러블이 생길 수 있습니다. 들기름은 개봉 후 냉장고에 보관하시고 한 달 안에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폐경으로 작은 병을 따로 구비해 두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 4가지 행동만 피하셔도 피부가 훨씬 좋아지실 겁니다.
좋은 습관을 들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쁜 습관을 없애는 게 먼저입니다. 여기까지 들기름팩 방법과 주의사항을 모두 알려드렸습니다. 그런데 사실 피부는 겉에서 바르는 것만으로 완벽해지지 않습니다. 피부는 우리 몸 상태를 보여주는 거울이거든요. 속이 건강해야 겉도 건강해집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피부 건강을 위한 생활 습관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돈 안 드는 방법입니다. 첫 번째는 물 마시기입니다. 우리 몸의 70%는 물로 이루어져 있고 피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을 충분히 마셔야 피부가 촉촉해집니다. 하루에 8잔 정도는 드시는 게 좋습니다. 한꺼번에 많이 드시지 마시고 조금씩 자주 드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1잔, 식사 전후로 1잔씩, 자기 전에 1잔, 이렇게 나눠서 드시면 됩니다. 차가운 물보다는 미지근한 물이 좋습니다. 진료실에서 피부가 유독 좋으신 70대 어르신이 계셨는데요. 그분께 비결을 여쭤봤더니 평생 물을 많이 마셨다고 하시더군요. 젊었을 때부터 습관처럼 물을 수시로 드셨다고요. 물 마시는 습관 하나가 평생 피부를 좋게 유지하는 비결이었던 겁니다. 두 번째는 잠을 충분히 자는 것입니다. 우리 피부는 잠자는 동안에 회복됩니다. 낮에 손상된 피부 세포가 밤에 재생되거든요. 그래서 잠이 부족하면 피부 재생이 제대로 안 되고 얼굴이 칙칙해지고 주름이 깊어집니다. 하루에 7시간에서 8시간 정도는 주무시는 게 좋습니다. 잠들기 어려우시면 저녁에 가벼운 산책을 하시거나 따뜻한 물로 족욕을 해보세요. 세 번째는 오메가3가 풍부한 음식을 드시는 것입니다. 들기름을 바르는 것도 좋지만 먹는 것도 좋습니다. 들기름을 나물 무칠 때 넣어 드시거나 밥에 살짝 뿌려 드시는 것도 좋습니다. 또한 등푸른 생선인 고등어, 꽁치, 삼치 같은 것을 일주일에 2-3번 드시면 피부에 좋습니다. 이런 음식들이 피부 속부터 촉촉하고 탄력 있게 만들어줍니다. 겉에서 아무리 좋은 걸 발라도 속이 건강하지 않으면 효과가 오래가지 않습니다. 들기름 팩을 하시면서 이 3가지 생활 습관도 함께 실천해 보세요. 1달, 2달 지나면 피부가 속부터 달라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지금까지 들기름을 활용한 피부관리법 4가지와 주의사항, 그리고 생활 습관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어떠셨나요? 생각보다 어렵지 않으시죠? 부엌에 있는 재료들로 오늘 저녁부터 바로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비싼 화장품 사실 필요 없습니다. 값비싼 레이저 시술 안 받으셔도 됩니다. 우리 집에 있는 들기름, 꿀, 쌀가루, 달걀, 녹차, 이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많은 어르신들을 만나면서 느끼는 게 있습니다. 피부 관리를 시작하시는 분들이 자주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이 나이에 무슨 피부 관리냐, 젊은 사람들이나 하는 거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피부 관리는 젊어 보이기 위한 게 아닙니다. 나 자신을 돌보는 시간입니다. 하루에 15분, 20분, 그 시간 동안 내 얼굴을 만지고 내 피부를 돌보는 것. 그것 자체가 나에게 주는 선물입니다. 바쁘게 살아오시면서 자기 자신은 늘 뒷전이셨던 분들 많으시잖아요. 자녀 키우느라, 일하느라, 집안일 하느라, 이제는 조금 나를 위한 시간을 가져보시면 어떨까요? 거울 속 내 얼굴을 보면서 스스로에게 말해보세요. 오늘 하루도 수고했어. 고마워. 이렇게요. 피부가 좋아지면 거울 보는 게 즐거워지고, 사람 만나는 게 즐거워지고, 외출하는 게 즐거워집니다. 손주들 앞에서 당당해지고, 동창 모임에서 자신감이 생깁니다. 그렇게 하루하루가 조금씩 더 밝아집니다. 그게 피부 관리가 주는 진짜 선물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4가지 방법 중에서 하나만 골라서 시작해 보세요. 처음부터 다 하려고 하시면 지칩니다. 하나만 정해서 일주일,
2주일 해보시고 효과가 느껴지시면 다른 것도 시도해 보세요. 꾸준히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피부가 다른 사람들보다 유독 민감하거나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들은 전문의와 먼저 상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알려드린 방법들은 일반적인 피부 관리법이고요. 피부 질환이 있으시거나 특이 체질이시라면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합니다. 그 점 꼭 기억해 주세요.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피부 건강에 도움이 되셨다면 정말 기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도 한 번씩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더 좋은 건강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